네, 요양보호사들이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배은희 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강의는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노동법. 네, 오늘 주제는 노무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휴업수당과 부당 업무 지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말씀은 좀 드렸었는데 휴업수당부터 우선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 노동자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노무 수령이 거부된 상태가 바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시설 보수 작업이 있어서 요양원이 2, 3일 문 닫는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경우에 노동자들은 당장에 일에서 받아들인 임금들을 잃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PPT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귀책사유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 일은 안 했지만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한 거기 때문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100분의 70, 즉 70%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만약에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우리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한 시간의 수당 같은 거는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은 평균 임금 계산,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시급 1만 원인 노동자들이 연장을 하면 15,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시급 1만 원은 통상임금이지만 발생되는 15,000원이라는 시간의 수당은 포함해서 평균 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개념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는데 그 100분의 70이라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통상 임금보다 높다고 한다라면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 100%가 되겠죠. 근데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번 코로나처럼 엄청난 문제가 터져서 사업을 실제 나는 하고 싶지만 자연 재난으로 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을 경우는 노동위원회 승인, 자기 마음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거에 못 미치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0%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금 한 푼을 안 주고도 어쨌든 휴업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휴업수당 제도입니다. 그러면 휴업수당 제도에 대해서 일단 기본 원칙적인 건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이 실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기책사유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판매가 부진됐던가 자금난의 부족에 시달린다던가 원자재 부족이나 공장 이전 주문량 감소, 불황 등의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사업주라는 분들은 그러니까 땅도 사고 건물도 뭐 사든 빌리든 해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남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곤란들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 방금 언급했던 이런 영역들은 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봐서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보인다는 거죠. 이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방금 언급됐던 사례들로 이런 사례들로 이제 휴업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70%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화 같은 거, 이 사람도 알 수 없었던 거라든지 돌발적인 기상 이변 등이 포함되는, 누가 봐도 사용자가 어떻게 통제가 불가하겠네 라고 보이는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0%에 달하는 휴업수당, 임금을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예로 들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매출이 줄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영상 사정 중에 기책사유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요양원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감염 방지를 해서 특히 코로나 초반에는 방역 지침이 강화됐었던 시기여서 이때는 휴업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재난으로 보는 겁니다. 이 재난의 경우에는 감염 예방법이라는 것에 이것도 기책사유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기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곳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확진자 발생으로 부득이 추가 감염 방지가 불가할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한 매출 감소다, 이용자가 줄었다 이런 경우에는 니들의 사정이다. 그간 이윤 많이 챙기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휴업수당도 지급해라. 쌓인 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질문은 아까 그 휴업수당에서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네. 잠시 어르신들이 좀 빠지게 되니까 네. 특히 주간보호센터는 좀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근데 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수당을 주라고 내려보냈는데 네. 시설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문 닫고 연차로 까버리는 이런 네. 경우인데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연차에 관한 법과 휴업수당에 관한 법은 전혀 다른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차 휴가를 이때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차를 안 쓴 것이 되기 때문에 연차는 회복되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방역 조치라도 과도한 방역. 사실은 이걸 이유로 매출 감소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예, 그렇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차이입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방역이라면 휴업이더라도 어쨌든 노동법에 따른 보상은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네,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내가 요양보호사인지 파출부인지 모르겠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재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런 경우인데요. 명확한 업무 영역이 있는데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들이 가사도우미처럼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접했고요. 이런 걸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요양보호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노인장기 요양법이고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지연 선생님께서 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니까 네.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촬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노인장기요양법의 제28조 2항에 급여 외 행위 제공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급여 외 행위는 1번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그 외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용자에게 안내도 아마 자료화면처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법에는 급여 외 행위라고 좀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반려견 산책을 시켜달라거나 또는 명절에 음식을 해달라거나 하는 업무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수급자의 가족이 만약에 식당을 운영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당 한 켠이 뒤편이 이제 집과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식당에서 필요한 뭐 김치를 담아 달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당연히 우리 요양보호사 업무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닌데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조를 통해서 접수된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겪는 고충의 실제로 사례들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수급자의 자녀가 같은 건물에 살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르신 집이 2층이면 2층으로 출근을 해요. 일단 저희 태그를 찍으면 어르신은 3층에 가 계십니다. 3층에 자녀 집에 가 계시고 2층에 저희 태그를 찍고 나면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자녀 집에 청소, 뭐 식사 등 이런 걸 다 챙기고 또 돌아오는 손주, 귀가하는 손주들을 또 케어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어르신은 내려가자 그러시면 또 내려오세요. 그럼 2층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 3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3시간이 짧아요. 그 시간. 그래서 초과 그렇군요. 근무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게 네. 되고요. 또 실제로 이제 좀 약간 이게 도농 복합 도시라든가 이게 농촌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텃밭 이게 도시 지역엔 텃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농사일을 짓게 합니다. 실제로 농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김장 시기를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세요. 저희 집 김장도 힘들어하시는데 어르신 집의 김장은 어르신 김장은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을 싸줄 거여서 실제 한 막 100포기, 200포기 하시는 선생님도 들었습니다. 자녀 집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까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까지 시켰다는 선생님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여기 PPT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PPT를 찾아보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금지 행위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벌금 조항, 과태료 조항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야 너무나 당연하게 금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여 외 행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2항에 보니까 장기 요양원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도록 그러니까 장기 요양원의 그 기관에게 요원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의무가 기관에게도 부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원에게 앞에 나오는 폭언 폭행이나 급여 외 행위를 했을 경우에 급여액이 제공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했으니 나로서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시키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고요. 수급자가 부담할 때 본인 분담금 같은 것도 부담시키는 행위들도 많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용자를 하나라도 유치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2항 위반 시에는 좀 나오더라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1항 위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장에서 법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좀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희도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가 왔을 때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저희는 상담 때 얘기하고 특히 조합원님들에게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바로 기관에 보고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실제 이 조치는 기관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기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기관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편을 들면서 우리 그런 요구를 한 선생님들을 더 괴롭히거나 또는 고용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증거 확보, 만약에 부당한 해고들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양기관에 관한 법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다 어쨌든 고용으로 연결되고 노동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처럼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이렇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경우는 한두 번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모르고 당했을 수도 있고 증거를 모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될 거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 휴대폰으로 몰래 이 상태를 녹음하고 있더라도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지시라고 하면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고요. 특히 이용자들이 이제 집에서 같이 계시는 경우보다는 좀 이제 어르신을 남겨두고 가족들이 다른 데 가 있다가 그쵸.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요즘에 카카오톡 등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캡처를 해주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말씀드리면 요양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용자에 대해서 안내를 다시 한번 하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되는 경우에 매칭을 끊고 다른 매칭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매칭도 안 해주고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이 사실을 내가 알려줬다라는 증거도 비슷하게 수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양기관에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참지 마시고 이러저러한데
해주시는데 왜 안 해주시나요? 라든가 또는 이러저러한데 왜 저에게 매칭을 더 안 해주겠냐고 해서 계속 뭔가 물어보는 식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에 증거를 남겨주시면 이에 대한 보호들이 조금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제일 좀 쉽지 않은 게 증거를 남기는 거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노무사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도 지금 그런 걸 좀 생활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녹음도 하고 실제로 부당 업무 지시 이건 시설에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좀 화면을 capture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문자로 실제 많이 주고받거든 캡처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요거는 꼭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을 알고도 참는 경우가 저희는 참 많습니다. 근데 법은 어렵고 또 시간과 비용도 또 소요되니까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지만 노조가 함께 나서서 같이 해결하면 좀 더 큰 힘이고 어떤 권한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이긴 한데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상담이 오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재직 중이시죠? 계속 다닐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 부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시더라도 계속 고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해고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간 너무 사람들을 믿어왔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증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투는 기간이 진짜 짧아도 3개월 그리고 거기 불복하는 경우에 6개월씩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은 사실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법률 서비스를 우리 같은 노무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죠. 법보다는 더 가깝고 실효적인 제도가 저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곳에서 부당한 일이나 불법이 안 발생되는 이유는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집단이 아닌 개인이 제기를 하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노동조합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앞서 설명드렸던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에 처벌받을 수 있어서 노동조합만큼의 실효적인 법적 대책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기승전 노동조합이 되어지는 그만큼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자체도 되게 취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어쨌든 저희 노동조합과 함께 뭔가 하나씩 바꿔나가는 또 이런 부당 지시, 업무 지시도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이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노무사님과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